안녕하세요. 논문 같이 씁시다의 논문 조교입니다. 논문을 쓰는 과정은 위안과 격려가 필요한 시점을 늘 겪게 됩니다. 논문이란 큰 산을 넘어가기 위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겪어야 할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 포기할까 말까 수백 번 되뇌이며 힘들어했고 또 하고 있을 것이며 할 것입니다. 논문을 다 쓴 사람들은 말합니다. 논문 별거 없어. 그냥 쓰면 돼. 하지만 그건 비단 다 쓴 사람들의 희화된 기억일 뿐입니다. 이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라고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단, 다 쓰고 나면 못할 일이 없어지는 자신감만큼은 충만해진다는 사실 하나는 알려드리겠습니다. 논문을 쓰면 다양한 어려움에 봉착할 것입니다. 특히 시작 시점은 더욱이 그러합니다. 이에 논문 쓰기 팁에 4하라, 4마라를 준비했습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시작할지 막막할 때 학술적인 언어가 아니더라도 연구자 자신이 쓰고자 하는 주제를 평상시 언어로 무작정 작성해 보는 겁니다. 처음에 선행 연구를 읽다 보면 뭐지? 이렇게 논문을 써야 한다고 도무지 갈피도 안 잡히고 뭔 말인지 알아볼 수 없을 겁니다. 저 역시 내가 왜 이 짓을 하려고 했지? 멘붕이 오곤 했거든요. 어떤 선생님은 말은 잘하시는데 글로 표현을 못하겠다. 말은 술술 나오는데 글은 한 줄도 못 적겠다시며 하소연하기도 했어요. 그럴 때 녹음기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자신의 말을 녹음하고 또 쓸 때 핵심만이라도 적어 나가면서 중간중간 어떻게 선행 연구를 모방해 나가면서 짜집기 기술을 발휘해야 합니다. 논문은 짜집기 기술의 집약입니다. 단, 짜집기 기술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선행 연구 자료를 수집하고 많이 읽어야 한다는 선행 작업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말꼬리를 잡아라. 예를 들면 내가 말이야 봤는데 대학생들도 분명 학폭이 발생하고 있는데 왜 연구가 없는 거야? 성인이라서 그런가? 아니지. 그럼 군대는 왜 어쩌라고? 그래서 직장인은 어쩌라고? 대학교에서는 그만큼 폭력이 없다는 건가? 아니지. 뉴스에서는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왜? 있는데 내가 모르는 건가? 그래서 선행 연구를 찾아보니 있긴 있지만 굉장히 한정적이거나 한시적으로 데이트 폭력, 음주 폭력으로만 있네? 이렇게 선행 연구를 찾아보고 자신의 언어로 작성한 내용의 선행 연구를 어떻게 해요? 군데군데 짜집기 해서 학술적으로 하나씩 변경해 가면서 보기 좋게 써내려가면 됩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논문을 저장해야 합니다. 통째로 날려버려서 아주 그냥 죽을 상을 하시는 선생님이 정말 많습니다. 논문을 통째로 날려버리지 않도록 주의하기 위해서는 작업이 끝나면 내장 하드에 저장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자동 저장이 되지만 컴퓨터나 노트북의 오류나 고장 등등의 이유는 언제든 존재합니다. 논문을 쓰면 항상 수면 부족 현상을 겪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한 선생님은 자동차를 주차하면서 삐삐삐삐 소리가 나는데도 그냥 쾅 박아버리질 않나. 자동차 신호를 보고 횡단보도 빨간불을 그냥 건너고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 많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저도 교수님이 피드백을 받고 이메일에서 내려받게 하여서 수정해야 하는데 이메일에서 그대로 수정하고 저장하고 나왔지만 어떡해요? 수정한 내용은 벌써 어디로 갔는지 나는 몰라요. 그리고 저는 쓰고 지우고 이렇게 논문을 하다 보면 하잖아요. 그래서 쓰다 보면 예전에 썼던 게 좋았는데 그 자료 괜히 지웠어 라고 이렇게 후회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별로 파일을 하나씩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여 논문 파일, 집
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예전에 썼던 거 훑어보니까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삭제했던 거를 다시 가져와서 붙여넣기 하기도 하고요. 논문 한 줄 한 줄이 얼마나 귀한지 꼭 저장하여 잃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랍니다. 사마라는 가장 먼저 기죽지 마라입니다. 언제 가장 기가 중요하면 논문 피드백을 받는 계획표, 발표, 중간 발표, 최고조는 논문 심사지요. 이때 가장 부러운 사람은 논문 다 쓴 사람. 얼마나 부러운지. 나는 왜 이 모양밖에 못 쓰는지. 멍청해. 스스로를 자책하고 자존감이 아주 그냥 땅바닥을 구르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논문 통과된 사람도 현직 교수들도 다 그런 단계를 거쳤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전 1강에서 전달했듯이 피드백을 즐기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와, 좋은 의견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하고 웃으며 넘기는 게 나에게도 논문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장난스럽거나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금물입니다. 이때 많은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은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자, 발표할 때나 심사 과정에서 교수님이나 동료, 선후배의 피드백에 아주 죽을 힘을 다해 반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말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피드백은 꼼꼼히 챙겨서 수정하면 되고 쓸데없다 생각되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니 절대 기죽지 마십시오. 두 번째, 완벽하게 쓰려 하지 마십시오. 평상시 자신의 성격이 완벽주의자다 하시는 선생님들은 논문 쓸 때만큼은 조금 내려놓으시길 권유합니다. 말처럼 쉽지 않겠지만요. 완벽하게 하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진도가 나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해서 완벽하지 않으니 누구한테도 쉽게 보여주려고 하지 않아요. 혼자 막막하고 끙끙 앓기 일쑤입니다. 또한 반대로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보여줬는데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부정적 피드백을 받을 경우 이런 회복 탄력성은 어디로 갔는지 그냥 땅을 치고 튀어 올라야 하는데 오랫동안 땅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틀렸다면 수정하고 나가면 되니 완벽하게 쓰기보다는 꾸준하게 조금씩 써내려 가는 게 논문 쓰기에는 도움이 됩니다. 또한 어떤 논문도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단순한 오탈자부터 연구의 한계점이나 오류, 왜곡 등등 수만 가지 오점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논문입니다. 자, 이제 땅에서 튀어 오르세요. 세 번째, 벼락치기 하지 마라. 시험 공부도 벼락치기로 하면 실수투성이로 찍는 쪽쪽 오답이 많잖아요. 이처럼 논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밤에 새벽에 서론 정도야 쓸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 아주 오산입니다. 팔도 손목도 다 나가고 반복적인 내용이 인용되고 했던 말 또 하고 오탈자에 아주 그냥 이런 개판도 없습니다. 힘은 힘대로 들고 논문은 개판이 되니 힘이 더 빠집니다. 시험 계획을 세우듯 논문도 주중 가장 쓰기 좋은 일정과 시간을 정해놓고 쉬는 시간,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계획해야 합니다. 특히 일, 가정, 공부까지 병행하시는 선생님들은 일도, 가정도, 공부도 아주 그냥 개판되기 일보 직전까지 갈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무엇이든 급하면 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막상 논문 쓰다 보면 말처럼 쉽진 않지만 유념하셔서 계획하에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논문의 분량에 집착하거나 승부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 양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석사는 박사는 대충 이 정도 페이지 맞추던데
쉽게 설명하면 양이 부족해서 뭐 좀 넣어야 하는데 뭘 넣지? 이거나 넣을까? 여기 넣으면 괜찮겠지? 앞뒤 안 가리고 막 쑤셔 넣는 느낌이랄까요? 이런 이유라면 논문은 산으로, 바다로, 뜬금포처럼 난데없이 분량을 비교해서 맞춘다고 급조해서 막 쓰게 되면 쓸데없는 선행 연구나 내용을 추가해서 논문이 더 이상해지고 맙니다. 질적으로 승부하면 내 논문에서 부족한 면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수정해 가며 양이 줄거나 늘어남에 상관없이 논문의 질적 우수성에만 초점을 맞추면 툭 튀어나온 뜬금포처럼 될 우려는 없습니다. 자, 마음 단디 먹고 논문 쓰러 갑시다. 논문에 관해서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논문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논문 조교가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